청라고 1학년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도 적혀 있지만 킬러 문항이라고 불릴 만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청라고 1학년 특징이지 문항수가 너무 많아. 문항수가 너무 많아. 다른 학교를 보더라도 24문제씩이나 나오는 학교는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24문제인데 또 이제 객관식과 서술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21문제가 나오고 서술형이 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서술형 3문제가 12점 배점이고 객관식이 88점 배점이야. 그래서 서술형의 비중이 이제 적기 때문에 서술형의 난이도도 역시나 이제 높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이 21문제를 결국 얼마나 이제 빠르게 풀어냈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 특히 이제 서술형이 3문제 나왔는데 이 서술형 3문제에 소문제가 달려있었죠. 그래서 이 소문항이 달려있었다는 거는 어쨌거나 어떻게든 부분 점수를 더 주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객관식을 빨리 풀어낸 학생들한테 많이 유리했었을 시험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한 문제 한 문제 좀 뜯어봅시다. 결국 우리가 이제 기존의 유형 문제들이라 그러죠. 그 유형들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알고 있고 기계적으로 써낼 수 있었으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었을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자, 기본적인 문제죠. 1x-1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얘가 지금 9가 되는데 얘 중심의 좌표는 그냥 바로 찾읍시다. 1,-2 그리고 반지름이 3이 되니까 이 세 개 숫자를 더해주시면 뭐 정답은 2가 되겠지, 그치? 5번이 정답이겠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좌표 평면 위의 점 4,1이야. 4,1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옮겼더니 1,6이 됐대요. 이때 a랑 b, 즉 이동량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옮겼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5, 1번이 됐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두 개의 집합 a, 얘는 1하고 3하고 a 플러스 b가 되시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a하고 1하고 5인데 이 두 개의 집합이 같게 되는 a, b를 구해서 빼보세요 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원소들을 채워주시면 되겠고, 여긴 5가 있는데 여긴 5가 없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이 5인 거는 금방 이제 찾을 수가 있어. 마찬가지 여기 있는 3이 여기 없기 때문에 a의 값이 3이야. 그럼 b의 값이 2가 될 거고 빼면 1이겠지, 그치? 4번이 정답. 4번을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이 Q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P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R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옳은 것만을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자, 1번 보니까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즉 Q이면 P이다가 참이냐고 묻는 거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즉 P이면 not R이냐 이걸 묻는 건데, 얘의 의미는 집합 P가 R의 P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묻는 게 되고, 지금 아래 바깥쪽에 P가 있으니까 얘도 역시나 맞는 설명이 되시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에서는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즉 Q이면 not R이냐 이 얘기였는데 이 얘기랑 똑같고, 그 다음에 Q가 지금 P의 부분집합이었으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에서는 not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즉 R이면 not P냐 이 얘기인데, 얘는 이번에 R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묻는 거고 서로소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정답이 이제 5번이 될 건데, 5번에서는 not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not R이면 not Q냐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성립하려면 Q이면 R이다가 참이 돼야 되는 거고, Q가 R의 부분집합인지 보면 그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이 5번이 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4개의 조건 PQRS가 주어지고 5개의 명제가 주어져서 이 중에서 이제 참인 거를 고르라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P이면 not R이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Q이면 not R이다도 있어요. Q면 not R이다. 그 다음에 S이면 P이다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종합해서 적어보면 S이면 P이면 not R이다가 참이 되고, 그 다음에 Q는 별도로 여기로 꽂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있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랑 더불어서 얘네들의 대우를 적어보면 R이면 not P면 not S이다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로 꺼내주면 not Q까지도 얻어낼 수 있겠지, 그치? 첫 번째 명제 보면 R이면 not P냐, R이면 not P냐 여기 있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R이면 not Q냐 여기 있죠. 세 번째 R이면 not S다 여기 있고, S이면 not R이다 여기 있고, not P면 S이다 여기 있죠. 그래서 다 맞게 되고 5번이 정답이겠네. 자, 6번에서는 양수 x에 대해서 3x 플러스 x분의 27이 언제 최소값 얼마를 갖냐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란 소리니까 2배의 루트에 81이 되면서 일단은 18이 b라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보시면 이 루트 속에서 곱한 두 개의 대상이 같을 때니까 x를 곱해서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x의 제곱이 9가 되니까 결국 a의 값은 3인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둘을 나눠주시면 6이 되는 것도 알 수 있다. 정답이 2번이야. 7번 보시면 7번에서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래. 8이래. 자, 이 원 위에 한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원 위에서의 접선 공식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직선하고 X축과 Y축과의 교점을 지금 A, B라고 하자 했으니까 A는 X축과의 교점이야. 일단 약분해서 적어보면 X 플러스 Y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라는 점은 마이너스 4,0, B라는 점은 Y축과의 교점이니까 0, 마이너스 4였겠지.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삼각형 AOB의 넓이니까 2분의 1에다가 4 곱하기 4 하시면 정답은 8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봅시다. 8번에서는 좌표평면 위에 한 점 P가 5,1인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A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B가 되니까 B의 좌표는 1,5가 돼. 이 두 개의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 주시게 되면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B부터 M까지의 거리를 재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3칸에 3칸이니까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찾던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8이 될 건데 얘는 일반형으로 풀어서 써놨으니까 결국 전개해서 정리해줘야 되겠지. 정리를. 자, 그럼 전개해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4x의 마이너스의 4y 4, 4, 8이니까 마이너스 10은 0이 될 거고 2차식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 계속 더해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11번 되겠네. 그치? 자, 넘어가서 9번으로 갈게요. 9번에서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주어져 있어. 자, A는 3, 4, 8이야. 3, 4, 8. 그리고 B라는 집합이 1, 2, 6, 8, 9래요. 1하고 2하고 6하고 8하고 9래. 자, 이때 지금 그 조건들을 보시면 두 개의 조건 봐봐. 앞에 두 개. A 합집합의 C가 B 합집합의 C의 부분 집합이 되고 이번에는 뒤집어서 B 합집합의 C가 A 합집합의 C의 부분 집합이 되었대. 그럼 이렇다는 소리는 결국 A 합집합의 C랑 B 합집합의 C가 같은 집합이라는 소리였겠지. 그리고 나서 10이라는 애는 C의 부분 그 원소가 아니라고 주셨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C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랬는데 일단 이 집합이랑 이 집합에는 C의 원소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서 지금 A의 원소하고 B의 원소가 전부 공통으로 들어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지금 A하고 B가 같은 집합이 아니지, 그치? 지금 이 두 개의 집합 중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찾아보시면 8 하나밖에 겹치지가 않아요. 8밖에. 그러면 이 두 개의 집합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인 원소가 C랑 8밖에 없는 거야. 근데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있는 3, 4를 C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C가 들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 2, 6 그리고 9까지도
C가 들고 있어야 되는 원소들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전체 10개의 원소 중에 10개죠. 지금 여기 밑줄 쳐져 있는 6개의 원소는 반드시 C가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 10을 안 들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C의 개수는 총 8개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돼. 3번. 자, 10번으로 넘어갑시다. 10번. 10번에서는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자, A 합집합에 비해 교집합에 A 교집합에 비해 여집합이래요. 자, 그럼 얘를 차집합 표현으로 바꾸면 A 합집합에 비해 차집합에 A 교집합의 B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칭 차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이지. 말을 바꿔서 써보면 A 차집합에 비해 합집합에 B 차집합에 A 이렇게 바뀔 건데, 얘를 간단히 해봤더니 A 여집합에 교집합에 B, 즉 B 차집합에 A가 되겠죠. 자, 그럼 합집합을 했을 때 얘가 됐다라는 소리는 A 합집합에 B가 서로소야 돼. 이 두 개의 집합이 서로소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두 번째 조건 보시면 이번엔 A 합집합에 비해 교집합에 B 차집합에 A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교집합에 여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고, 차집합에 B 차집합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합집합에서 B 쪽의 사과 모양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집합이 A가 될 건데, 얘가 A 합집합에 B라고 써줬네. 그럼 이 말이 뜻하는 바는 합집합을 해서 A가 됐다는 소리니까 B가 A 안에 들어있다 이 얘기겠죠.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하고 B가 같은 집합이어야 되겠지. 3번이 정답이야. 11번으로 갑시다. 11번에서는 직선 x-의 3y 그리고 마이너스 11은 0인데, 자,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서 마지막에는 1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0에다가 접하게끔 만들었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네. 이렇게 되는 정수 a의 개수를 지금 물어봤어. 그럼 생각 잘 보시면 이 직선을 이렇게 옮겨서 중심이 마이너스 1,1인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는 소리는 내가 얘를 이동시킨 직선하고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10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직선을 옮기기는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애를 반대로 이동시켜서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옮겨서 보자는 소리야. 자, 그럼 이 점을 옮겨주시게 되면 원의 새로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고, 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10보다 작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거리를 재봤더니 루트 10분의 자, 거리를 재보면 일단 x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3배 하시면 6a의 마이너스 3에 빼기 11이야. 자, 얘를 간단히 하시면 루트 10분의 6a랑 빼기 a 있으니까 절대값에 5a 이렇게 일단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10보다 작다 이 얘기네. 즉 절대값에 5a의 마이너스 15라는 애가 1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5로 나누시면 절대값의 a-3은 2보다 작게 될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3을 더한 1부터 a가 5까지인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a의 개수는 2, 3, 4로 3개. 2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치? 12번으로 갑시다. 자, 12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접한대요. 자,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y는 mx 플러스 m이야. 자, 그럼 일단 드는 생각은 기울기가 주어졌고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 실제로 써보시면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r, 근데 걔는 1이니까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두시고 그러고 나서 얘가 지금 다른 원 x-3 이거 이제 정리할게요.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랑 접한다고 그랬어. 그치? 자, 그럼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n이 취할 수 있는 값이 두 개의 값으로 좁혀진 상황이야. 근데 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인데 얘는 중심이 3,0이면서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이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m의 값이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에서 이 원에 접하면서 동시에 얘랑 접하려면 공통 내접선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소리겠지. 그치? 근데 두 개의 원의 중심이 전부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x축을 그려주시게 되면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결국 n의 값이 음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은 마이너스 루트의 m의 제곱에 플러스 1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상태네.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건 m제곱 플러스 n제곱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 직선하고 중심 3,0까지의 거리가 1이라는 걸 통해서 m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이 mx의 마이너스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1인 것까지는 나왔지. 그치? 자, 그럼 얘부터 3,0까지의 거리를 재야 되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mx-y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0이 되겠죠. 자, 얘랑 3,0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시면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3,0 대입할 거야. 그럼 절대값의 3m의 마이너스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반지름인 1과 같겠네요. 자, 그러면 절대값의 3m 마이너스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1과 그리고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되면 돼.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마이너스면 m의 값이 0이어야 되지. 이거는 양수라는 조건을 위반하니까 결국 3m 마이너스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는 그냥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았어야 됐겠네요. 자, 그럼 넘기면 여기 이제 2가 붙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9m제곱은 4배의 m의 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 m제곱의 값은 5분의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5분의 4. 자, 우리는 n제곱도 필요해. 그래서 아까 이 관계식을 제곱하시면 n의 제곱은 m의 제곱에서 1을 더한 거니까 5분의 9가 될 거고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5분의 13,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자, 1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3번. 자, 13번은 A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점 A라는 점 A, 0이 있대요. 자, 이때 얘를 y는 2x 플러스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인 P m, n을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박스로 냅뒀어. 자, 지금 문제에서 이제 시킨 대로 가보니까 일단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옮기겠대. 자, 그래서 이제 b가 됐고 a 플러스 2,0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y절편이 있는 게 거슬리니까 옮겨서 보겠다는 소리겠죠. 어쨌거나 얘를 이만큼 옮겼으니까 이 기준선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옮기셔야 되는데 이 직선이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니까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원점을 지나게 돼. 그래서 y는 이 x라는 직선으로 바뀌게 될 거고 이만큼이 박스 가에 들어갈 말이죠. 가에 들어갈 말. 자, 이어서 보니까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C라고 놓지. 그리고 X좌표와 Y좌표를 P, Q라고 해놨어. 자, 이때 뭐 어쨌거나 우리가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점을 대칭 이동시킬 때는 얘네들의 수직이등분선이 얘라는 조건을 이용하는 거니까 첫 번째, 거기에 있는 것과 같이 BC의 중점을 일단 구해보시면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2 플러스 P 나누기 2, 2분의 Q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은 직선 Y는 2X 위에 있어야 돼. 대입해봤더니 2분의 Q는 요놈의 2배니까
a 플러스 2의 플러스 p 요렇게 되겠죠. 이거 대입하고 요거 2배 하고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 q라는 애는 2배의 a 플러스 2 그리고 2p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금 3분 BC가 L과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 돼. 즉 2분의 마이너스 1과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를 재면 되는데, 쟤네 둘 사이의 기울기를 재보시면 P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분의 그리고 Q가 되겠죠. 그래서 또 크로스로 곱해보니까 EQ는 A 플러스 2의 마이너스 P 이런 관계식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 단계에서 얘네들이 연립할 수 있으니까 결국 EQ는 요 식에다가 2배를 해주시게 되면 4배의 A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의 4P 요렇게 됐겠죠. 자, 문제에서는 P는 얼마 곱하기 A 플러스 2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라는 소리인 것 같아. 자, 일단 이 마이너스 P를 이쪽으로 넘기시면 5P가 되겠고, 여기 있는 4배 A 플러스 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의 5분의 3의 A 플러스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Q도 찾아달래. 그럼 Q는 지금 여기다가 P를 대입해 보시면 2배의 A 플러스 2에다가 P의 2배야. 그럼 마이너스의 5분의 6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다시 얼마니? 5분의 4의 A 플러스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지금 PQ의 개수에 나와 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3 요게 이제 박스 나에 들어갈 말이고, 여기 있는 5분의 4가 박스 다에 들어갈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P와 P, 그러니까 이제 M과 N의 값을 다시 이제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X축의 방향으로 지금 플러스 이만큼 다 옮겨서 보고 있으니까 원래 좌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 시켜 주셔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뭐 Q는 여기서 이제 2를 빼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이제 2를 빼주면 돼. M이라는 좌표에 지금 라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얘만 여기서 이제 2를 한번 빼줍시다. 자, 그럼 P-의 2는 마이너스의 5분의 3에 정리할게. A 그리고 이거랑 2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의 5분의 6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6. 여기에서 2를 빼는 거니까 2를 빼면 5분의 10이 빠지면서 이렇게 되겠네. 자, 얘를 다시 거기에 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A 플러스 3분의 1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박스 라에 들어갈 말이 3분의 16이 된다. 여기 이제 라야. 자, 계산이 좀 많았는데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F라는 식을 이 친구로 하재.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고 싶은 거죠.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감마인 상태야. 자, 일단 알파 더하기 감마를 먼저 한번 해보시면, 그냥 바로 씁시다. 미안, 바로 쓸게. 알파에다가 F 베타하고 감마야. F 베타하고 감마. 자, 그럼 일단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었고, 그 다음에 F의 베타인데 베타가 5분의 4고 얘를 2배 하니까 5분의 8 되죠. 자,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감마 3분의 16 더하시면 될 거고, 이만큼이 1이니까 정답은 3분의 19 해서 1번이 되겠죠. 1번. 자, 14번으로 넘어갑니다. 14번. 지금 이제 앞번호 때 문항부터 이렇게 몰아치다가 갑자기 14번은 너무 이제 쉬운 문제가 나왔어. 자, 뭐 어쨌거나 그러하고 핵심은 소설 읽기하고 시 읽기야. 소설 읽기하고 시 읽기. 자, 벤 다이어그램 간단하게 그려보시고, 지금 소설 읽기를 참가한 학생이 77명, 그 다음에 시 읽기를 참여한 애들이 61명이야.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두 활동에 모두 참여한 교집합의 원소의 최대 최소지, 그치? 자, 전체는 지금 120명인데 일단 최대값은 여기 있는 61이 전부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m의 값이 61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하면 지금 120을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즉 77 더하기 61에서 전체 집합 120을 빼시면 될 거고 이거 계산하면은 18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 주시면 정답은 79, 2번.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했던 문제. 15번으로 갑시다. 자, 15번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뭐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개고요. 그 다음에 n의 b의 여집합이 23이야. 그럼 전체 원소의 개수가 50개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7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의 개수가 9개. 그럼 얘는 합집합의 여집합인 거니까 이 조건을 통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1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보면 x라는 집합이 되게 이제 복잡하게 막 이제 적혀 있어. 그리고 이제 x의 값을 구하자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쪼개서 볼 건데 a 합집합 b에 그리고 교집합에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여집합하고 합집합이 있으면 차집합의 여집합이 아닐까 의심하자 그랬어요. 즉 A 합집합 B에 교집합에 드모르간으로 뽑아주시면 A 교집합의 B에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가겠죠. 자, 말을 바꾸면 A 합집합의 B에다가 차집합의 안쪽이 A 차집합의 B가 될 거고 이 집합은 그냥 B가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보시면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야. 그리고 합집합의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지금 가운데가 교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달리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그냥 각각의 집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B 차집합 A고 그 다음에 이만큼은 A 합집합의 B의 전체의 여집합이야.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A랑 B가 있어. B 차집합 A는 여기 영역이죠. 그지? 그 다음에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이야. 이 바깥 부분. 이 두 개를 다 합쳐놓고 나니까 A만 없네. 그러니까 얘는 A의 여집합이 되겠죠. A의 여집합.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집합을 하고 여집합을 하자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B 합집합의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다시 드모르간 써주시면 A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 될 거고 이게 지금 X라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X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결국 A 차집합의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자는 소리인데 얘는 사실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에 있는 원소를 모두 제외시켜주면 되니까 아까 구해놨던 41에서 27을 빼주시면 정답 14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16번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두 개의 명제를 주셨는데 자,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x에 더하기 2분의 a 플러스 3이야.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참여해야 된대. 즉, 이 좌변에 있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첫 번째 판별식을 D1이라고 두시면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요 놈의 4배 2분의 1에 a 플러스 3 그리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자, 전개하시면 a의 제곱 플러스 4a의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의 2a 마이너스의 12가 될 거고 정리하시면 a의 제곱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럼 a 플러스 4의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조건을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개라고 그랬는데 걔는 거짓이어야 된대. 자, 그럼 두 번째 명제는 우리가 부정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부정을 하시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2a가 0보다 작다라는 말로 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이제 참여해야 되니까 이 좌변에 있는 애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나와. 얘가 항상 0보다 작으려면 x축보다 이렇게 밑으로 깔려야 되겠죠.
그럼 얘도 x축과의 교점이 없는 상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주면 될 거고, 이 친구의 판별식 D2라고 하면 4분의 D2는 1 플러스의 2a가 되면서 0보다 작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게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하는 거니까 교집합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4 이상의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 내면서 구하는 건 정수 a의 최대 최소니까 라지 m의 값은 마이너스 1, 스몰 m의 값이 마이너스 4, 그래서 차이가 3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야. 17번으로 갑시다. 자, 17번으로 가보면 뭐 주저리 길게 써놨는데 결국 이제 잘못 푼 거 바로 잡자 이 얘기가 되고, 위에 있는 잘못된 풀이까지는 당연히 읽을 필요가 없겠지. 밑에 이제 오답 노트 보니까 자, 2x 플러스 3y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써놨는데 요게 뭐 2배의 루트에 6에다가 루트의 xy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일단 물어봤어. 등호 성립 조건 얘네 두 개 곱했으니까 얘네 둘이 같으면 되죠. 즉 y는 3분의 2의 x일 때가 될 거고, 요게 가에 들어갈 말이에요. 가에 들어갈 말. 자, 그리고 나서 x분의 2에 더하기 y분의 3이야. 자, 요거에 대해서도 산술기하를 써놨고, 뭐 일단 결과만 적어보면 루트 xy 분의 2 루트 6 요렇게 일단 써놨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이번에 얘네 둘이 같을 때니까 등호로 바꿔놓고 보면 3x랑 2y가 같을 때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y는 2분의 3의 x가 되니까 요게 박스 나에 들어갈 말이 되겠죠. 마지막에는 올바른 최소값을 구하자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 나올 땐 그냥 두 개 곱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x분의 2에 y분의 3이야. 전개하시면 4에다가 9를 더해서 13에다가 y분의 얼마냐? y분의 6x 그리고 x분의 6y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에 대해서만 산술기하 쓰시면 되니까 13은 그대로 두시고 2배 루트에 36이 될 테니 13하고 12를 더해서 25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은 x하고 y가 같을 때였단 이야기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 들어갈 말이 박스 다에 들어갈 말이 된다.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얘를 지금 a라고 하자 했으니까 a-1의 값이 24야. 이 24를 앞에 있던 두 개의 식에다가 대입하자는 소리니까 f의 a-1은 16이 되겠고, 여기에서 g의 a-1의 값은 36이 될 테니까 두 개 더하면 52가 되겠죠. 답은 4번이야. 18번으로 갑시다. 자, 18번이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었던 문제가 되는데, 일단 자연수 조건이라는 걸 잘 체크하셨어야 돼. 두 자연수 m과 n이고 m은 n보다 크대요. 자, 이때 a라는 집합은 m하고 m 플러스 1하고 m 플러스 2가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n과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가 있대. 자, 이래 놓고 나서 c랑 d라는 집합을 조건 나에서 정의를 하는데, c는 a하고 b에 있는 원소를 서로 더해서 만들겠다죠. 자, 더해보시면 n 플러스 n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면 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얘랑 얘를 더하니까 n 플러스 2가 있겠지. 더하면 똑같고 더하면 똑같아. 둘이 더해보니까 n 플러스 3 나오네. 맞죠? 그리고 똑같고 n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자, 문제에서 m과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동안 원소가 커지고 있는 상태야.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원소를 보시면 이번에는 얘네 둘을 빼서 만들고자 한대.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한번 빼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봤더니 m-의 n-2가 되죠. 얘에서 얘를 빼면 m-n-1이 될 거고 m-n도 나오겠네. 얘에서 얘를 빼면 똑같고 겹치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보니까 m-n+1이 있을 거고 m-n+2까지 이렇게 5개의 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얘도 보면 일단 이 순서대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조건 다를 보니까 뭐 일단 원소 5개 다 이제 되고, 그 다음에 C랑 D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하나여야 된대.
그러니까 얘네 둘은 겹치는 원소가 하나야.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보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얘도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n-n이 있고 여기에는 n+n이 있어요. 그러니까 m과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 둘의 대소는 여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점점 커지는 애들하고 이거보다 작은 곳에서 출발한 애들하고 해서 겹치는 게 딱 하나 있고 싶으면 D의 원소에서 가장 큰 놈하고 C의 원소에서 가장 작은 놈이 같아야지만 겹치는 게 하나 있네. 괜찮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m+n이랑 m-의 n+2가 같아야 되니까 m은 지워지고 2n이 2가 되면서 n의 값이 1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이때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고 싶대요. 얘가 최소야. 얘가 최소일 때 C차 집합 D의 모든 원소의 합을 지금 물어봤는데 그럼 아직 m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상태야. 근데 우리가 문제를 잘 보시면 지금 내 집합 A, B, C, D가 전부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 얘기는 이 가장 작은 원소 역시도 양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m의 n이 값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m은 3보다는 커야 될 거고 지금 제곱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n의 값이 1이었으니까 결국 m의 값이 최소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에서는 m의 값을 4라고 준 거네. 자, 그럼 이제 C하고 D라는 집합이 완성이 됐어. 얘는 지금 4랑 1이니까 5부터 출발해서 5개야. 5, 6, 7, 8, 9가 되겠죠. 자, 근데 굳이 이제 D라는 집합을 구하실 필요가 없이 지금 가장 작은 원소가 겹치는 걸 파악했으니까 얘가 겹치는 애네. 그럼 우리는 얘네 4개를 더하시면 될 거고 정답이 30이겠죠. 물론 이제 D라는 집합도 구해보시면 5부터 출발해서 깎아 내려가니까 1, 2, 3, 4, 5가 되겠지. 1, 2, 3, 4. 어쨌거나 정답은 30이 된다. 5번이 정답이야. 19번으로 갑시다. 자, 일단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고 그 다음에 한 점 2,2루트3을 주셨는데 이거 대입해보면 지금 저변이 커지니까 원 밖의 점이야.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과 만나는 접점을 A, B라고 하지. 그러니까 접점이 궁금하니까 우리는 접점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합시다. 그럼 얘는 원 위의 점이니까 일단 대입해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은 8이 될 거야. 그리고 얘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선 공식 쓸 수 있죠. AX에 플러스 BY 얘가 지금 8이지. 근데 얘가 이 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x의 플러스 2 루트 3의 b 그리고 이 a겠죠. 이 a 2배의 a의 플러스 2 루트 3b 얘가 8이 될 거고 양변 2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a 플러스 루트 3의 b가 4가 되겠네. 그죠? 자, 뭐 연립하면 당연히 이제 a, b의 값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a의 값을 마이너스 루트 3의 b의 플러스 4라고 놓읍시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제곱의 합이 8이라에 대입하시면 8은 b의 제곱에 a의 제곱, 이제 얘를 제곱할 건데 3b의 제곱 마이너스 8 루트 3의 b에다가 플러스 16 되겠죠. 그럼 좌변의 8을 넘겨서 정리해봤더니 4b제곱이야. 빼기 8 루트 3 플러스 8이죠. 개수가 전부 8이니까 4로 약분하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의 b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지금 0이겠네.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긴 한데 양변에다가 플러스 1씩 더해 주시게 되면 결국 b-의 루트 3의 제곱은 1이 되니까 b는 루트 3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b의 값에 따라서 우리는 a의 값을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b의 값이 루트 3의 플러스 1이라면 a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배하고 4를 더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의 3 a가 마이너스의 3 마이너스 루트 3에 4를 더할 거니까 이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b의 값이 루트 3의 마이너스 1이었다면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의 플러스 4가 되니까 1 마이너스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야. 여기도 플러스.
자, 그럼 a, b의 값이 나왔으니까 편의상 a라는 거를 위에 있는 걸로 합시다. 그럼 x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좌표 1 플러스 루트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형식이겠네요. 자, 마지막에는 선분 AB의 길이를 물어보셨으니까 길이 재주시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에 얘에서 얘를 빼면 2루트 3이지? 제곱하면 12가 될 거고, 얘에서 얘를 빼면 2가 되니까 더하기 4. 그래서 정답이 4가 되겠네. 4번이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갑시다. 20번. 자, 얘는 이게 문제가 이제 괜히 보기만 좀 험악한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지금 A라는 집합이 1, 2, 3, 4, 5라고 주어져 있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인데 그냥 너네가 문제집에서 풀면서 봤던 문제를 그냥 3개 섞어 놓은 거야. 자, 첫 번째 A 그냥 바로 봅시다. A는 S라는 값을 더해 놓은 건데 S는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죠. 자, 그러면 지금 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총 2의 4승이니까 16개 들어있겠죠. 근데 얘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역시도 16개일 거고 3을 포함하는 애도 16개, 4도 5도 16개 가겠죠. 그러면 결국 얘가 16개, 얘도 16개, 얘도 16개, 얘도 16개, 얘도 16개니까 16으로 묶어버리면 A는 16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럼 1부터 5까지 더하면 15니까 16 곱하기 15를 하자는 소리고 225에다 15 더하니까 240 나오겠네. 그치? 이게 A야.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B는 가장 큰 원소래요. 가장 큰 원소. C는 뭐 가장 작은 원소야. 그럼 일단 1이 최대인 집합을 생각해보면 1이 최대가 되려면 쟤 혼자 있어야 돼. 나머지 원소가 다 크니까. 그러니까 요거 한 개 나오죠. 한 개. 2가 최대이고 싶으면 3, 4, 5가 못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든 말든이야. 그러니까 개수는 2의 1승 되겠네. 3이 최대이고 싶으면 얘네 둘이 못 들어가고 앞에 두 놈이 자유로우니 2의 제곱이죠. 규칙 보이지? 자, 그럼 4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이거는 2의 3승일 거고 5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2의 4승일 거니까 우리가 B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B는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2, 3 곱하기 4, 4 곱하기 8, 그럼 32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16이니까 80이 될 거고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게 되면 129가 나오게 돼요. 129. 자, 그럼 이거를 반대의 상황이 이제 C가 되는데 이번에는 1이 최소가 되고 싶으면 애초에 가장 작은 놈이었으니까 나머지가 자유로워. 즉 얘는 2의 4승계가 나오게 돼요. 그럼 2가 최소이고 싶으면 얘가 두 번째로 작은 놈이니까 1이 못 들어가고 3, 4, 5가 자유야. 2의 3승 되겠죠. 이런 식이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가 뒤집어져서 나타나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C의 값을 구하실 때는 1 곱하기 16, 그 다음에 2 곱하기 8, 16이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여전히 12일 거고 그 다음에 4가 2개니까 8개, 그리고 5가 하나 이렇게 있겠네. 그럼 요거를 다 더해 주시게 되니까 여기는 57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A, B, C 다 나왔으니까 A에서 얘네 둘을 빼주시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된다. 이 유형에 대해서만 학습을 똑바로 해놨으면 보자마자 풀 수 있었어야 돼.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시다. 21번. 21번도 그림이 흉악해서 그렇지 사실 묻는 거는 별거 없는 문제예요. 21번은 일단 그림을 좀 그려놓고 갈 건데 C1은 X축에 접하는 원이야. 대충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제 C1이 되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2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2. 자, X축에 접한대. 뭐 이따 그립시다. 그 다음에 C2라는 원은 얘를 10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자, 그럼 뭐 평행 이동한 원이 이제 여기 있다라고 치고 얘가 이제 C2가 되는데 10하고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놈의 중심의 좌표는 8,4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Y축은 얘가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여기가 Y축이야. 여기가 Y축. 그리고 나서 직선 Y는 X가 뭐 이렇게 지나간대요.
y는 x. 여기 이제 원점이고, 자 문제에서 묻는 말을 좀 보니까 또 이제 상황을 복잡하게 해놨는데, 자 이 C1 위에 A1이라는 점을 하나 잡겠대. A1이라는 점을 하나 잡아서 여기에서 직선 y는 x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를 a의 2라고 하지. 여기가 이제 a2가 돼요. 그리고 나서 원 C2에서도 똑같이 이제 B1이라는 점을 하나 잡아. 그리고 여기에서 y는 x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겠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점을 b의 2라고 하지. 자 물어보는 거 보니까 지금 선분 A1과 A2의 길이가 최소일 때 x축 위에 한 점 P를 잡아서 얘가 최소일 때 A1의 P 더하기 B1의 P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최소일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대일 때도 저 노란 색깔을 계산하고 싶다. 이 얘기가 되고, 해서 이제 두 길이를 제곱해서 빼라는 소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에 하는 것만 생각해 보면 x축의 위에 있는 P라는 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두 점까지, 어쨌거나 두 점까지의 최대 최소야. 그러면 얘를 당연히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얘부터 얘까지, 얘부터 얘까지의 최소인 거니까 얘부터 얘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꽂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문제는 뭐가 되냐면 A2부터 B2까지의 거리가 언제 최소고 최대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야. 근데 확인해 보시면 지금 y는 x라는 애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A1하고 A2를 연결한 이 선분하고 B1하고 B2를 연결한 이 선분들은 전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겠죠. 마이너스 1.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접선을 그어서 가장 얘네들이 가까워지는 순간이 A2, B2가 최소겠네. 그 순간은 이쯤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가 A2가 됐을 때겠죠. A2. 마찬가지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접선을 그려서 여기가 B2가 됐을 때. 해서 이제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고 이게 가장 가까울 때가 되겠네. 그죠? 그럼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얘를 이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이쪽에 A2가 꽂힐 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최대가 되는 때는 얘도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쪽에 접선이 그어졌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B2가 됐을 때가 최대 길이가 된다는 소리야. A2부터 B2까지 최대 길이 되겠지. 자, 그럼 그러한 A2랑 B2를 어쨌거나 구해내야 우리가 얘를 넘겨서 평행 이동 거리를 잴 건데, 얘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놈들이 기울기가 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게 지금 접점이고 이게 지금 접점이잖아. 그치? 그럼 접점에서 수선의 발 쏘면 반드시 중심 통과하게 되죠. 근데 이건 이쪽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이 두 접점을 연결하시면 반드시 C1이라는 원의 중심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시 수직이 되고 이게 다시 수직이 되니까.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 이쪽 접점하고 이쪽 접점을 연결하시게 되면 역시나 원 C2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야. 근데 또 상황을 보시면 이놈들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수직이니까 중심을 지나가는 이 아이의 기울기가 1이 되겠죠. 역시나 이 접점과 중심을 통과하는 이 접선 역시도, 접선이 아니라 이 직선 역시도 기울기가 1이 돼야 돼. 자, 그럼 기울기가 1인데 y좌표가 4가 증가했으니까 이 접점, 얘도 이제 A1의 일부겠죠. 얘도 A1의 일부일 건데 이 두 개의 A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4가 되겠네. 얘는 4가 줄었으니까 y는 x 마이너스의 4가 되겠죠. 자, 마지막 A1을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A1을 구해서 넘겨가지고 여기까지 거리 재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A1 여기 있는 최소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여기도 최소가 될 때 B1이겠죠. 최소가 될 때 B1과 최대가 될 때 B1을 다 구해야 돼. 다 구해야 돼. 근데 구하실 때도 물론 우리가 지금 C1의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C2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것도 가능해. 반지름이 이기 때문에 지금 C2라는 원이 x-8의 제곱에 y-4의 제곱 그리고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A1 두 개는 여기 있는 이 직선하고 C1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A1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 직선하고 C2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두 개의 B1을 찾아도 돼. 근데 지금 하필이면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인 상황이라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였기 때문에 이 길이가 2가 되죠. 그럼 1대1 때 루트 2니까 여기 길이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 루트 2가 될 거란 이야기야. 걔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지. 그럼 최소가 될 때 A1은 마이너스 2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2에서 루트 2만큼 올라가시면 나오겠네. 그럼 여기 있는 최대일 때의 A1은 자, 여기 A2 지울게요. 최대일 때는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가고 2에서 루트 2만큼 내려가시면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 같은 방식으로 B1의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를 구해보시면 여기도 이제 90도 90도 그럼 B1의 좌표는 8에서 루트 2만큼 왼쪽으로 오고 4에서 루트 2만큼 내려오시면 되겠네. 얘는 8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 4에서 루트 2만큼 올라가면 나오게 되겠죠. 자,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일단 최소일 때를 먼저 볼 거야. 최소일 때가 문제에서는 n이라 그랬는데 어차피 구하는 거 n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 최소가 될 때는 이놈인데 얘를 이제 x축의 방향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b1까지의 거리를 다이렉트로 재면 돼. 자, 그럼 그때는 지금 a1을 대칭 이동해서 넘겨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야. 쟤까지의 거리. 자, 그러면 n제곱의 값이 얘에서 얘를 빼면 10에다가 루트 2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이거 제곱 되겠네요.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6의 제곱 36 되겠지. 그치? 자, 전개하시면 108에다가 36이니까 144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 40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최대일 때 최대일 때가 문제에서는 m의 제곱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있는 a1이겠지. 그치? 지금 2 마이너스 루트 2가 양수기 때문에 이 점 역시나 지금 이사분면 위에 있어. 그럼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얘부터 여기 있는 b1까지의 거리를 직접 또 재주시면 돼. 자, 그럼 m제곱은 이번에는 8 플러스 루트 2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10 더하기 2 루트 2가 될 거고 그거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빼니까 다시 6제곱 36이 되겠고 계산하시면 144에 플러스 40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이네. 얘네 둘의 차이 80 루트 2가 정답이 된다. 80 루트 2.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이게 지금 막 이제 떠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 자, 22번으로 갈게요. 서술형 1번이지. 서술형 1번. 자, 서술형 1번은 A가 1, 2, 3, 4, 5, 6이래.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데 자, 조건 가를 보니까 B차집합 A가 7, 8이야. B차집합 A가 7하고 8 원소를 들고 있대. 그리고 조건 나를 보니까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5라 그랬어. 그럼 뭐 SB 이렇게 쓸게. SB가 25래. 그러면 이 조건에서 S의 B차집합 A가 15인 거를 준 거죠. 그러면 이 B라는 집합은 A 교집합 B랑 B차집합 A로 구성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S의 A 교집합의 B가 10이라는 것까지 끌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야. 마지막을 보니까 가능한 A 차집합의 B를 전부 구하죠. 자, 그럼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애는 여기랑 안 겹쳐.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원소 중에 적절하게 골라 넣으면 A 교집합의 B가 될 건데 거기 있는 애가 1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케이스 분류 첫 번째. 일단은 A 교집합의 B가 하필이면 앞에 있는 4개 쭈르르 더해주면 딱 10이 돼. 1, 2, 3, 4. 그럼 요때에는 이거를 A에서 빼면 A 차집합 B겠지. 그러니까 A 차집합의 B는 이때 5, 6으로 확정이 돼요. 5, 6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A의 교집합의 B가 이제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다 찾아주시면 되는데 4랑 6도 보이죠? 그럼 이때는 A 차집합의 B가 4랑 6을 빼시면 되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5가 들어가겠네. 세 번째. 이번에는 A의 교집합의 B가 또 이제 얼마니? 10이 되는 경우가 2하고 3하고 5가 있어요. 2하고 3하고 5. 자, 그럼 이때에는 A 차집합의 B가 누가 될 거냐면 1하고 4하고 6 들어가겠죠. 1, 4, 6. 그럼 또 이제 네 번째. 1하고 3이 들어가 봤으니까 이번에 5를 냅두고 1, 4로 바꿉시다. 그래서 1, 4, 5도 있어요. 1, 4, 5. 그럼 이때에는 A 차집합의 B가 2하고 3하고 6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합을 또 10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A 교집합의 B 이번엔 6을 써서 1하고 3하고 6을 한번 써볼게요. 1, 3, 6. 자, 그러면 이때에는 A 차집합의 B가 1, 3, 6을 빼면 되니까 2, 4, 5가 될 거다. 이 얘기네. 더 이상 10을 만들 수 있는 후보는 없고 정답은 이거 5개 그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으로 넘어갑시다. 서술형 2번. 서술형 2번은 지금 기억 니은디귿 미음 주고 뭐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 고르래. 자, 일단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에서는 왼쪽이 P야. 왼쪽이 P, 오른쪽이 Q. 자, 지금 XY가 절대값의 XY랑 같대요. 자, 저거는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XY가 0 이상이라고 바꿔놓읍시다.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Q를 봤더니 XY가 0이래. 여기 0 되는 경우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1로 가는 건 참이야. 근데 여기에서 1로 가는 건 옳지 않죠. 양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에서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라고 하셨고 여기에서는 x는 0 혹은 y는 0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이고 x, y 실수니까 x는 0이고 그리고 y는 0이야. 그럼 여기는 또는이고 여기는 그리고니까 여기가 크지. 그 얘기는 오른쪽의 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쪽 방향이 참이 되고 이쪽 방향은 거짓이 되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서는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다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합차 공식 써져 있는데 걔를 이제 전개해서 정리시키면 x제곱이랑 y제곱이 같단 소리야. 근데 얘도 같은 말 아니니? 그러니까 얘네 둘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됐겠죠. 자, 리을 보시면 리을에서는 x가 y보다 작대. 그리고 이쪽은 x의 제곱이 y의 제곱보다는 작대요. 자, 그냥 실수라고만 했고 부호를 안 줬기 때문에 얘네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갈 때는 더 작은데 제곱이 크게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1 넣으면 돼. 그럼 제곱해서 4, 제곱하면 1이니까 반대죠. 얘는 지금 제곱이 작은데 얘가 더 크게 만들면 되니까 이번에는 뭐 x 대신에 1 놓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 놓을게요. 그럼 제곱해서 1이랑 4니까 이건 맞는데 얘가 지금 음수니까 이것도 뒤집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아무런 관계도. 자, 미음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이제 왼쪽이 P에다가 오른쪽이 Q가 되는데 얘는 X는 0보다 작다 또는 Y가 0보다 작다. 그리고 Q가 X, 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그냥 보기 힘들면 대우를 취해서 봅시다. 즉 부정을 통해 보면 낫 P하고 낫 Q가 있는데 낫 P 해봤더니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q를 부정해봤더니 x 곱하기 y가 0 이상이 되지. 자, 그러면 이들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냐? 그렇지는 않아. 그지? 근데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죠. 그 얘기는 not p이면 not q만 참인 거니까 q이면 p가 참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참이고 이쪽 방향이 거짓이란 소리였네. 자, 마지막에 묻는 거 봅시다.
지금 소문항 1번에서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이라 했으니까 이런 거를 찾으라는 소리였죠. 해당하는 거는 기억이 되고 니은 안 되고 디귿 안 되고 리을 안 되고 미음이 되죠. 기억하고 미음이 돼. 그 다음에 2번에서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이지만 필요는 아닌 거. 충분이지만 필요는 아닌 거. 이거는 니은 혼자밖에 없네.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된다. 되죠? 자, 마지막 서술형 3번으로 넘어갑시다. 서술형 3번. 자, 서술형 3번에서는 좌표 평면 위에 원 C가 하나 있어. 지금 C라는 원이 x-1의 제곱에 y-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물음에 답하래. 자, 지금 이 원 보니까 중심의 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모든 좌표축에 접해. 자, 그런 원인데 그런 원을 더 구해보래. 그리고 얘랑도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항인데, 자, 지금 일단 저 원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야. X축하고도 접하고 Y축하고도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네. 그지? 자, 근데 이게 지금 C인데 쟤랑 접하면서 좌표축에 전부 접하려면 여기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바깥쪽에 이렇게 커다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깥쪽에 커다란 거 하나 있겠죠. 이렇게. 두 개 나왔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C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서 접하고 교점 하나, 그리고 좌표축하고 다 접하지. 또 얘를 X축 대칭시켜요. 그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런 원도 있을 거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총 4개 나오겠네. 4개. 되죠? 자, 2번에서는 반지름의 길이의 모임을 집합 A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총 몇 개 그니까 가능하냐 이 얘기인 거야. 지금 눈이 있으면 이제 얘네 둘은 반지름이 다를 거고 얘네 둘은 원 C를 X축, Y축으로 넘긴 거니까 기존에 있는 애랑 반지름이 같겠지. 그럼 NA는 이 원의 반지름 하나랑 이 원의 반지름 하나 그리고 얘네들의 반지름 해서 총 3개 나오겠죠. 자, 마지막 3번에서는 그 반지름들을 전부 더하래. 이제 직접 반지름을 구하셔야 되는데 일단 1이 들어가. 그죠? 1이 들어가. 그러면 얘도 1이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구해줘야 되는 거는 얘랑 얘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알면 되겠죠. 자, 일단 이 친구의 반지름이 1,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원도 전부 X축과 Y축에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을 R이라고 두시면 중심의 좌표가 R,R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뭐가 성립하냐면 얘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아야 돼. 즉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지금 R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얘는 R,R부터 1,1까지의 거리와 같다고요. 자, 지금 차이가 R-1일 때 지금 뭐 얘가 이거가 될 수도 있고 이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R과 1의 대소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에 R-1 그리고 루트 2 써주시면 되겠네. 자, 제곱해서 정리해봤더니 R제곱 플러스 2배의 R의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쪽은 2배의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이니까 2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넘겨보니까 R제곱에 마이너스 6R 그리고 플러스 1은 0이겠네. 우리는 어차피 합이 관심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합이 6인 거는 근각에서의 관계로 뽑으실 수 있고 정답은 일단 7이야. 일단 구해는 드리면 지금 R-3의 제곱이 8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원들의 반지름은 3 플러스 마이너스의 2루트 2가 된다. 어쨌거나 합은 7이 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기본에 충실했던 학생들 그리고 계산 빠르면 유리했던 시험이야. 일단 여기서 해설 마무리합시다.